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EPL과 라리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EPL 경기가 1번 경기가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가 끝나서 뉴캐슬의 패배와 핸디캡 패, 첼시의 핸디캡 승이죠. 그것은 적중이 됐지만 언오버에서 일단은 틀렸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요.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에 써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승무패 확률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 배너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둘러보시고 가입하실 때는 이제 추천인 띵크 입력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풀럼 대 에버튼의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당연히 에버튼이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높은 배당이긴 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일단은 풀럼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배당,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좀 이변이 약간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구매율에서 의외로 에버튼 쪽으로 많이 몰리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에버튼이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풀럼 상대로 4연패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럼의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가장 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점은 이제 제공권이죠. 에버튼은 이런 공격적으로 히샬리송도 그렇고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칼버트레인과 히샬리송의 제공권을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가 정배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경기는 좀 저득점보다는 풀럼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디캡을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핸디캡 승 쪽도 에버튼이 핸디캡 패 쪽도 에버튼이 2점차 이상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풀럼의 수비적인 모습에서 에버튼이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에버튼이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풀럼과 비교했었을 때 에버튼에서는 국대 차출된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점 차로 에버튼이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에이바르 대 헤타페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 헤타페 사이드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 이변 쪽으로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두 팀 다 좀 압박이 좋은 팀이고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이라면 공격적으로 어느 팀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에이바르가 지금 키케 선수가 좋긴 하지만 키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엘리나 이누이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헤타페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헤타페도 지난 시즌에도 결정력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몰리나 선수가 나간 후에는 더욱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날 선수를 데려와서 지금 뭐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위날 선수를 데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팀에 녹아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승부 쪽에 좀 가까운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당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언더의 배당이 굉장히 낮고요. 두 팀 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에이바르는 키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지금 너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대 웨스트햄 경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셰필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 웨스트햄이 정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배당 쪽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지금 이번 시즌 1무밖에 하고 있지 못하고 나머지 전패를 하고 있는 셰필드 상대로 웨스트햄이 좀 배당을 높게 책정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토니오, 뭐 노블, 오그본나 이런 선수들이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력적으로 지금 두 팀의 이런 분위기나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웨스트햄이 더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저는 이 경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조금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의 승도 약간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경기에서는 분명히 웨스트햄이 경기력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셰필드의 이런 압박에 웨스트햄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웨스트햄이 분명히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5백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아무래도 상대가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셰필드이기 때문에 5백보다는 3백 또는 4백으로 다소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 셰필드가 이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도 저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셰필드가 웨스트햄의 이런 공격을 잘 막아낸 상황에서 역습 한 방으로 이제 한 골을 득점을 하거나 또는 한 골을 득점한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동점골을 넣거나 또는 아예 0대0 그냥 생무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에서는 셰필드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웨스트햄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제가 무승부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경기는 이제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요. 이제 새벽 경기여서 인플레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아서 4번 경기부터는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는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뭐 카디스의 이변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 해외 구매로 해서 카디스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이런 경기가 있었죠.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누가 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에서 이제 발렌시아에게 해외 구매율이 몰렸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시에다드는 지금 5연승을 해나가면서 이번 시즌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카디스가 승격팀으로서 수비적으로 좀 나오면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의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렇게 구매율이 많이 카디스 쪽으로 몰릴 경기인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수비가 뭐 에티 마드리드전에서도 그랬고 은근히 좀 불안합니다. 이 좀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뚫어냈을 때 또는 이 그쪽 진영 안에 수비 지역 상대팀에겐 공격 진영이죠. 페널티 박스 내로 들어갔을 때 카디스가 그런 상황에서 좀 당황하고 좀 제대로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지 않고 카디스의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카디스의 수비를 뚫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카디스가 쉽게 뚫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수비적으로 나올
보고 이제 역습 한 방을 노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언더의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소시에다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2점차 이상의 승리보다는 좀 힘겹게 1대 0으로 겨우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즈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이변으로 리즈의 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스날과 리즈를 비교를 했었을 때 리즈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아스날은 3백이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팀 다 공격적으로 공간을 잘 노리는 두 팀이기 때문에 뭐 배당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을 보신다면 아스날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격적인 모습에서 더 득점력과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스날의 은케티아와 라카제트가 굉장히 좋지 않고 오바메양도 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즈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리즈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좀 도전적으로 리즈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말씀드렸던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를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배가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변 쪽으로 리즈의 핸디캡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5위 알라베스 대 9위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해외 배당에선 무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좀 너무나도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렌시아가 막시 고메즈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분명히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알라베스가 그것을 잘 지켜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여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알라베스가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뭐 무승부도 생각이 들지만 알라베스가 연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 쪽으로 좀 이 경기도 도전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알라베스도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단단한 팀은 아니고 발렌시아 역시 수비적으로 디아카베도 부상이고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원정에서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로 제가 이변을 보고 있죠. 그래서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풀 대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뭐 핸더슨은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뭐 살라 선수나 뭐 지금 반다이크 선수도 부상이고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메즈도 부상이고 아놀드도 부상이고 지금 뭐 로버트스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리버풀이고 반면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인지 선수가 부상이긴 하지만 은디디가 일단은 뭐 출전 여부가 아마도 나오진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복귀 예정이긴 하고요. 또 페레이라 선수, 카스타뉴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복귀 예정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이제 부상자가 많은 리버풀 상대로 레스터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레스터가 강팀 상대로는 유난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레스터가 지금의 리버풀의 수비진을 봤을 때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버풀의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요. 레스터도 뭐 포파나 선수가 잘해주곤 있지만 지금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버풀의 모습 그리고 리버풀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살라 선수가 없긴 하지만 마네 선수, 조타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레스터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좀 다득점의 경기로 봐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좀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이 7경기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경기는 풀럼의 패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 경기는 셰필드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카디스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은 리즈의 오버 가장 추천드리고요. 6번은 알라베스의 핸디캡 승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7번은 리버풀의 오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7경기 중에서 제가 예측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좀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투포를 잡아봤고요. 첫 번째 폴더는 이제 셰필드의 언더, 그리고 두 번째 폴더 같은 경우에 리버풀의 오버, 이렇게 언오버 조합으로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과 레스터 경기가 4시 15분 경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에 있는 인플레이에서 베팅했을 때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저는 셰필드 경기만 베팅을 했고요. 좌측에서는 이 두 조합을 합해서 이제 2.5배당이고요. 그리고 배트맨에서는 셰필드의 언더가 1.57배당이지만 우측의 인플레이에서는 셰필드의 언더가 1.78배당으로 거의 2배당이 넘는 수치에 더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